한강 작가는 고증과 취재를 바탕으로 이 소설을 썼습니다. 한강은 책 말미에 이 책을 쓰면서 도움을 받은 자료들 가운데 광주 5월 민주항쟁사료 전집, 한국현대사 사료연구소, 불빛 1990년 간과 광주 여성, 광주 전남 여성단체연합, 후마니타스 2012년 출간, 우리들은 정의파다, 감독 이혜란, 5월에 감독 김태일, 5.18 자산자 심리부검 보고서, 연출 안주식에 각별히 감사드린다. 그리고 내밀한 기억들을 나눠주시고 오래 격려해 주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합니다. 소년이 온다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당시 광주에서 있었던 객관적으로 소설만 했다면 이렇게까지 큰 울림을 주지는 못했을 겁니다. 사실 5월 광주에 대한 소설이라면 이미 나올 만큼 나와 있습니다. 소년이 온다가 특별한 건 등장인물들이 마치 내 가족, 내 친구인 것처럼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고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상처를 안고 사는 개개인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서술 방식 덕분입니다. 각 장의 화자는 5.18 광주 학살 현장에 있었다는 커다란 공통 분모를 가집니다. 그리고 모두 동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강은 한 사람의 눈으로 감히 학살 희생자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아픔을 표현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을 뿐더러 어쩌면 무례하기조차 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지만, 비록 소설이지만 가능한 허구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희생자들에 대한 최선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 작가는 일부러 여러 사람의 눈을 통해 그 사건을 다뤘습니다. 한강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동호라는 소년을 입구 삼아 우리를 1980년 광주로 인도합니다. 이 책의 첫 장은 동호가 도청에서 자발적인 도우미로 참여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장은 서로 말도 통하지 않는 흔히 고깃덩어리와 마찬가지인 썩은 시체에 간신히 연결돼 이 세상에 머물러 서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시체가 썩어가고 비가 내리고 온통 단편적 이미지로만 이루어져 뒤죽박죽인 기억으로 혼란스러운 그곳에서 혼들은 서로를 가까이 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위로합니다. 서로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어떤 생각을 주고받을 방법도 몰랐지만 그들은 마지막 제가 되기 전까지 기척과 고통을 나누며 함께 위안합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옆에서 보듬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겁니다. 진실한 공감만이 깊은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한 은숙과 반대로 선주는 과거에서 멀어지려 합니다. 광주에서의 빨간 기억, 수많은 고문, 그 때문에 순탄치 않았던 자신의 삶. 선주는 오직 살아남기 위해 더 추운 곳, 더 안전한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고문 경험자가 남긴 인터뷰를 통해 한강이 말하는 그 경험은 방사능 피폭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도망치고 숨어도 고통의 기억은 몸속에 머무르고 생명을 공격합니다. 인구 40만의 광주에 그날 군인들이 지급받은 80만 발의 탄환, 먹으로 너덜너덜해지고 종이가 퉁퉁 불 때까지 단어들이 지워진 책, 퍼즐 맞추기를 하듯 신문에 실린 사진, 검열되어 텅 빈 공란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화사하고 태연하고 낯설어 보였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한강은 믿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기록은 분명 존재하지만 7개의 뺨의 고통처럼 쉽사리 잊힙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희생자라고 부르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개합니다. 그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길지 않은 분량의 소설이지만 읽는 내내 아주 힘든 작품입니다. 긴장과 집중과 몰입이 자연스럽게 되고 한 페이지를 읽고 나면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하니 침묵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라 제게는 하루에 한 페이지 이상 읽기가 버거운 작품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한강 작가의 섬세하고 정확한 표현력과 필력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아픈 소설이지만 현실은 소설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1980년 5월 17일부터 전두환이 체육관 대통령이 되던 그때까지 고문받고 감금되었던 당사자인 저로서는 그때를 생각하면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두렵고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 책 덕분에 난 비로소 그들과 같은 국민이 되어 위로를 받았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소년이 온다에 대해 1980년 살인마 전두환 군부가 자행한 학살 사건에서 살해된 인물, 역사의 희생자들에게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이 책은 이 사건을 잔혹한 현실화로 직면함으로써 증인문학의 장르에 접근한다고 평가했습니다. 5월 광주는 지금도 갖은 핍박에 시달립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의 순환도 계속됩니다. 전두환은 발포 명령을 부인하며 광주 영령을 모독합니다. 저는 한강이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받았을 때 한강 작가 본인이 채식주의자보다 소년이 온다가 더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혀서 이 한강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를 읽었습니다. 책의 매 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흘러 오랜 시간이 걸려 읽었던 책입니다. 에필로그를 읽고 나서도 한강 작가의 마음과 이심전심이 되기도 했습니다.